나폴레옹 수면법이 과학적인 이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로도 유명한 나폴레옹은 오늘날까지도 영웅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기 위해 수면 시간까지 기꺼이 줄여갔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자는 시간이 아까워 하루에 4시간만 잤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4시간 수면법은 나폴레옹 수면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나폴레옹은 이런 짧은 수면의 시간을 고수하면서도 피곤함을 많이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평균 수면 권장 시간은 7시간입니다. 나폴레옹은 이에 3시간이나 모자란 4시간을 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권장 수면 시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시간을 자면서도 나폴레옹이 개운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었던 데에는 놀랍게도 과학적인 이유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작정 많이 자면 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이 잔다고 수면이 질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조금 잤는데도 오래 잔 것처럼 개운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찌뿌둥하고 덜 잔 것처럼 개운하지 않은 느낌 또한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의 비밀은 바로 렘 수면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렘 수면 상태와 비렘 수면 상태를 반복합니다. 렘 수면에서 렘은 빠르게 눈이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에 깊게 들기 전 얕은 수면 상태에서는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때를 렘 수면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비렘 수면은 렘 수면의 반대말로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죠. 우리는 자는 동안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반복하는 수면 주기를 가집니다. 보통 그 주기가 1시간에서 2시간이 한 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7시간에서 8시간을 잔다고 하면 이러한 렘 수면 주기를 4번에서 5번 반복하게 됩니다. 비렘 수면은 보통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3단계로 넘어갈수록 깊은 잠에 해당합니다. 이 비렘 수면 3단계에서 깬다면 잠을 깨고도 정신 못 차리는 인사불성의 상태로 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렘 수면을 거친 후 렘 수면에 도달할 때 잠에서 깬다면 한번 숙면을 거친 상태이므로 개운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보통 이 렘 수면 사이클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이니 나폴레옹이 이 같은 수면법으로 개운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렘 수면 사이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폴레옹 수면법이 효율성에 좋을지는 모르지만 뇌 건강에도 좋은가라는 질문에는 많은 과학자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사람은 일생 중 보통 3분의 1의 기간 동안 잠을 잡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는가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뇌에서는 자는 동안 생각보다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뇌 청소입니다. 잠을 자면 뇌에서는 신경세포 활동이 정지되고 혈액이 빠져나가면서 뇌 수척액이 혈액이 있던 자리를 채우며 뇌를 청소합니다. 이때 뇌 수척액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주로 청소하는데 이것은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할 경우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충분히 뇌에서 제거되지 못하며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을 며칠 제대로 자지 못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는 이유도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계속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면 기간이 길어지면 정서가 불안해지고 심각하면 환각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수면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특히 수험생들은 수면 시간에 강박을 가지고 있기 쉽습니다. 옛날에는 4시간 자면 서울대 가고 5시간 자면 연고대 가고 6시간 자면 서울에 있는 학교 간다는 농담이 있었지만 적정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면 오히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오히려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 학습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학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렘 수면을 가끔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극단적으로 짧은 수면법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뇌 건강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